예, 한때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동교동 177의 1번지 앞에 걸린 두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랑과 화합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빈소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빈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문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기존 일정을 오전 11시 반으로 조금 앞당겼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찾은 가운데 이 여사와는 어떤 친분도 없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직접 조문을 마친 시민 한 분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성으로서 여성 운동자로서 한 획을 긋는 그런 모습이 참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다녀갔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말을 하던가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은 물론이고요. 야당 대표 등도 이곳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여사에 대해서 여성 운동을 많이 했지만 정치적 운동도 많이 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유지를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조문을 마쳤지만 오후에도 지도부와 함께 이곳을 또 방문했는데요. 손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다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예. 자, 이희호 여사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 예정입니까? 네,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적을 남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각계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치르는 장례 의식인데요. 국장과 국민장에 이어서 다음으로 예우를 받는 그런 장례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게 됐고요. 이 여사의 발인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이후 고인이 다녔던 신촌 창천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구차와 유가족이 동교동 사저를 거쳐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할 계획입니다. 예, 신촌 세브란스 빈소에서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에는 찬송가를 함께 따라 부르려는 듯 입술을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군요. 이 여사는 아들이 2달 전 먼저 떠난 병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이희호 여사의 병실에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독교 신자인 이 여사가 평소 좋아하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사님과 같이 찬송 따라 부르시는 게 아주 편안하게 하셨어요. 가족들은 사랑합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여사를 보좌했던 동지들도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주위에서 모셨던 비서들 인사를 나누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대통령 만나서 편히 쉬시라고 이런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셨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4월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의 상중에 이 여사에게 위독한 순간이 찾아왔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응급조치 덕분에 연달아 상을 치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잠시 머물렀던 세브란스 병원. 그의 생전의 인격이 죽음으로도 평화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10년 전 서거에서 이틀간 계시던 곳이고 김홍일 의원이 50일 전에 이제 그 방에서 여사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여사도 같은 곳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편지 수백 통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당신의 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면서 남편이 민주화의 신념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73년 8월 일본에서 중앙정보부에 납치됐다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에 이희호 여사가 약을 발라주는 사진입니다.
김 전 대통령이 외국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하던 때였는데 당시 이 여사는 정부가 국제적 여론을 제일 두려워하니 더 강한 투쟁을 하시라고 독려했습니다. 76년 김 전 대통령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당당히 일하다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남편들이 자랑스럽다면서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77년 진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는 편지 수백 통을 보냈습니다. 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을 때 보낸 편지에는 당신의 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를 정치적 동지로 표현해온 이유입니다. 8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연에선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희호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스트란 말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1세대 여성 운동가로서 평생을 노력해온 페미니스트 이희호의 삶을 조익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나는 페미니스트였다. 여성과 남성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회. 이희호 여사가 평생 꿈꾼 세상입니다. 이 여사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지만 사회의식은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한국전쟁 때 여성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전쟁 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선 본격적인 여성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YWCA 연합회 총무로 혼인신고를 합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가족법 개정 등 여성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하고 나서는 정치로 발을 넓혔습니다. 1971년 대선 때는 여성들의 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의 신념은 자연스럽게 김 전 대통령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게 된 건 아내 덕분이라며 인류의 나머지 반쪽을 찾았다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의 오랜 꿈은 김대중 정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내조자에 불과했던 영부인의 전형도 허물었습니다. 단독으로 5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유엔 아동특별총회 의장국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도 했습니다. 발목할 만한 여권 신장을 이뤄냈지만 이 여사의 눈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리청장과 같은 제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단호하고 당당하게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2번이나 인터뷰했습니다. 마지막이 된 2번째 인터뷰는 그의 동교동 자택 거실에서 있었죠. 이 거실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한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그는 저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 얘기는 과거의 앵커 브리핑에서도 잠깐 쓰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때 그 장면에서 숨겨져 있던 1인치랄까 그 속에 있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나고 물러가려는 저를 그는 돌려 세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저를 돌려 세운 사람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희호 여사. 그렇게 해서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고향이 호남도 아니면서 무슨 삼합을 그리 좋아하느냐 하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던 점심을 먹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아래 위 흰 정장을 차려입은 이희호 여사는 식사를 시작할 때 했던 한마디 많이 드세요를 빼고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용한 가운데 바라고 있던 존재감이란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에는
삼합을 두고 제가 DJ로부터 들었던 핀잔보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이 더 선명하니까요. 대체로 역사 속 이름 없는 이들은 여성이었다고 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말처럼 조명이 켜진 세상의 뒤편에는 감춰진 누군가의 알 수 없는 희생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했더랬습니다. 김대중, 이희호 두 사람의 이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희호는 그렇게 김대중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결혼식 열흘 뒤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버린 젊은 정치인 김대중.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희호라고 마무리된 아내의 편지는 그보다 강인했습니다. 나는 늘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나 자신의 정치적 지조를 바꿀 수 없었다고 했던 그의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날 삼합으로 허기를 채운 점심 후에 동교동 자택을 나설 때도 이미 오래전 동교동 집 대문 앞에 걸어둔 김대중, 이희호 나란한 부부의 문패는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다스 이희호 여사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스는 뭔가요? 독일어의 관사입니다. 데어데스템덴? 예, 그렇습니다. 다스는 다스테스템 다스. 예, 저는 적어왔는데 예. 중성 디데어데어디. 예, 뭐 있습니다. 아무튼. 전 말씀하신 건 남성 명사 앞에 붙는 관사고 여성 명사 앞에 붙는 관사고 다스는 중성 명사 앞에 붙는 주격 관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대학 때 별명이 스스로 얘기하길 다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한겨레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학교에 다닐 때 서울대 사범대에 다닐 때 나는 걸음걸이가 빠르고 행동이 남성적이었어요. 그래서들 다스라고 불렀지요 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다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예. 당시 여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앞에 잘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때 남학생들의 경우는 뭐 맥주를 마시곤 하는데 여학생들은 다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당당하게 앞을 보라고 했다. 예. 그리고 모임 때는 무슨 뭐 여학생들이 마실 수 있게 음료수도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로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았는데 뭐 옛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회사가 본인이 다스라고 불렸던 건 바로 이 문화를 깨뜨렸던 여성 운동가였던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